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이해하면 치매 예방하고 치료하는 게 의외로 쉽다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한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고 이것을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것만 잘 헤아리시면은 생각보다 치매를 우리가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조금 뭐 어렵더라도 조금 집중해서 반복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뭐 이해가 안 되면은 잘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용어 같은 게 조금 낯설면은 좀 찾아보기도 해서 내용을 꼭 익히시길 바랍니다. 자, 이 한 가지 내용은 결론만 얘기해 보면은 이제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 소스, 에너지원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 세포의 에너지 대사 시스템이 변화하면서 치매가 오게 되는데 어떻게 에너지 시스템이 변하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그 변화된 시스템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될지 그런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뇌 세포가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어, 뭘까요? 예, 에너지 소스로 쓸 수 있는 게 우리는 크게 이제 포도당하고요. 이제 포도당하고, 그 다음에 지방이 있죠. 그리고, 포도당하고 지방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단백질도 뭐 에너지 소스로 쓸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에너지 소스를 쓸 수는 없고요. 단백질을 이제 포도당으로 바꿔가지고 쓰고 또 지방도 포도당으로 바꿔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보통은 이제 포도당으로 에너지 소스로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방 중에서 중간에 이제 지방이 이제 케톤으로 분해가 되면은 이 케톤으로 에너지 소스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정상적인 뇌 상태일 때는 뇌세포는 포도당을 에너지로 이제 쓰게 됩니다. 뭐 그런 거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꼭 포도당만 100% 쓰는 건 아니다. 가급적 뇌는 포도당만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뇌 무게는 한 1.5kg 정도 되고 전체 체중의 2%밖에 되지 않는데 포도당을 소모하는 양은 거의 20% 이상이 된다고 할 정도로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 소스는 이제 포도당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포도당을 주로 쓰는 거랑 이제 아까 지방을 주로 쓰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데 포도당 같은 경우 대사를 하게 되면 이제 활성산소가 좀 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찌꺼기 같은 게 매연 같은 게 마치 덜 나오듯이 어떻게 보면 포도당이 뭐 가솔린이라고 볼 수 있고 지방은 디젤 엔진이다, 디젤 연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도당을 주로 써서 뇌 세포가 손상되면 안 되기 때문에 깨끗한 원료로 쓰고 지방은 조금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양을 사용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뇌당뇨 그리고 제3형 당뇨병이라는 용어가 요새 조금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뭐 주류의학에서 정확하게 확립된 용어는 아니지만 뇌당뇨 제3 당뇨병이라고 해서 당뇨가 별로 이제 용어의 정의가 아직 명확하진 않는데 당뇨 중에서 이제 뇌세포에 생긴 당뇨병을 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의 한 형태, 즉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제3 당뇨병이다. 그래서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돼서 그 뇌세포가 포도당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러한 상태를 제3 당뇨병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같은 경우는 췌장에 그 자가면역 항체가 생겨가지고 췌장이 손상돼서 인슐린이 안 나오는 거고 제2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 우리 뇌를 제외한 나머지 조직에 그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혈당이 올라가고 어, 그 혈액에 있는 당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게 되는 게 2형 당뇨잖아요. 근데 이제 치매 형태로 나타나는 병을 뇌당뇨 또는 이제 제3 당뇨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뇌 같은 경우에는 왼쪽이 정상적인 뇌인데 원래는 이제 그 뇌 세포 안으로 이제 인슐린이 충분히 들어가게 되고요. 인슐린이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인슐린이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어 인슐린이 들어가게 되면은 포도당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면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포도당을 이용해서 이제 어
포도당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대사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인슐린 분해 효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분해 효소가 일부 인슐린을 분해를 하고요. 남는 거 가지고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도 분해를 해서 뇌 세포에 쌓이는 것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인슐린이 나오면은 인슐린 저항성도 없어서 이제 세포 안으로 포도당도 잘 들어가고, 인슐린 분해 효소가 그 인슐린도 분해하지만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도 분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이제 알츠하이머 뇌가 있어서 2형 당뇨가 심해져서 3형 당뇨까지 진행이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면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포도당이 뇌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사 사이클이 진행이 되지 않게 되고, 지나치게 많은 인슐린을 분해하느라 인슐린 분해 효소가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분해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 단백질이 쌓이게 되고 타우 단백질도 과인산화되면서 결국에는 알츠하이머병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뇌에서 알츠하이머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인슐린 저항성이다. 이게 생기면서 이제 포도당이 뇌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뇌는 쫄쫄 굶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이 IDE, 인슐린 분해 효소가 상대적으로 인슐린에 더 이게 잘 그 구조가 잘 맞게 돼 있어서 인슐린은 잘 분해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는 인슐린보다는 그 친밀도가 친화도가 떨어져서 인슐린을 더 많이 이렇게 분해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지나치게 많으면 인슐린하고 더 많이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 인슐린 분해 효소가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은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분해하는 게 아니라 인슐린을 더 먼저 분해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인슐린 분해 효소가 동시에 아밀로이드 베타랑 인슐린을 동시에 분해하는데 인슐린의 더 친밀도가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은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 인슐린 분해 효소가 결국에는 부족하게 되죠. 그러면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증가하게 돼서 결국에는 치매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 결국 핵심 키워드는 인슐린 분해 효소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는 것은 결국에는 인슐린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가 되고 저항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일반적인 뇌에는 이렇게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이지 않는데 치매인 경우에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가 상당히 많이 쌓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당 대사 상태가 변합니다. 그래서 그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게 되면 이제 혈관에 손상이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 이제 뇌혈관도 생길 수 있는데,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한 20% 차지하죠.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는 이제 70% 차지하는데, 혈관성 치매는 이제 큰 혈관에 이제 중풍이 오게 되면은 이렇게 정상의 포도당 대사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침범된 혈관 쪽으로 포도당 대사가 잘 안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상인에 비해서 알츠하이머 치매는 이렇게 미세한 소혈관,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혈관에 손상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로 인해서 또 포도당 대사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당 대사 상태는 정상적인 뇌는 이렇게 포도당 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경도 인지 장애, 일상생활에 기억력 장애는 있지만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경우를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치매 전 단계죠. 이렇게 포도당 대사가 떨어진 것을 알 수 있고요. 그에 비해 알츠하이머 뇌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포도당 대사가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포도당이 떨어져 있는 게 치매의 원인이 된다. 결국 뇌는 포도당을 이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매는 뇌가 쫄쫄 굶어 죽는 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포도당 대사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 혈당과 치매 발생 위험도인데요. 이게 평균 혈당이 10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게 치매 발병 위험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평균 혈당이 100을 기준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급격하게 치매 발생 위험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혈당이 낮게 잘 유지가 된다면은 그만큼 인슐린
분비량이 적게 될 것이고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치매 발병 위험이 떨어진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화혈색소라는 것이 있죠. 당뇨를 이제 진단받았을 때 3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는 건데, 이거는 2에서 3개월 정도의 그 평균 혈당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에 따라서 1년마다, 해마다 뇌세포 소실 퍼센트 비율이 있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4.4에서 5.2인 경우, 그리고 5.3에서 5.5, 5.6에서 5.8, 5.9에서 9.0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눴는데 당화혈색소가 이렇게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뇌 세포가 없어지는 비율이 마이너스 0.2, 0.4, 0.6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세포가 직접적으로 줄어들고 뇌 부피가 줄어드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평균 혈당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이제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해마다 뇌 부피가 줄어든다. 즉 치매 발병 위험이 올라간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당화혈색소를 낮추고 평균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분비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목표는 저 추천드리는 목표는 한 5점대 초반, 5.12, 한 5.2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5.2 정도 되면은 평균 혈당이 어느 정도 되느냐? 여기 보시면은 이제 5.2 정도 되면 평균 혈당이 이제 3개월 평균 혈당이 10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5.1 정도 되면 한 102,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당화혈색소는 5.2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현재 당화혈색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꼭 당뇨 환자가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떨어뜨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당과 당화혈색소만 따지게 되면은 놓칠 수가 있어요. 간혹 혈당도 정상이고 당화혈색소도 정상인데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상태에서 혈당만 낮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당뇨병이 생길 당뇨병이 아니라 치매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뇌당뇨 또는 제3 당뇨병이라고 그러잖아요. 혈당도 관리를 잘 해야겠지만 인슐린 분비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도 꼭 체크를 해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자신의 인슐린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도 당뇨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환자예요. 근데 인슐린 수치가 뭐 바닥 기준으로 거의 한 100배 이상 올라가 있고요. 호마 IR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인슐린 저항성 보는 검사 결과인데요. 140 정도 나왔어요. 이게 3 이상만 돼도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140까지 나오면은 당연히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가 되니까 인슐린 분비 분해 효소가 부족해지면서 아밀로이드 베타를 분해하지 못하니까 아밀로이드 베타가 엄청나게 쌓이면서 치매가 확 심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혈당만 볼 게 아니라 실제 인슐린도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꼭 체크해서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뇌 대사가 망가지고 바뀌는 이유는 그 뇌혈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중금속과 같은 환경독소, 특히 수은, 납, 알루미늄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치매를 뭐 예방하고 치료하려면은 이런 중금속도 꼭 검사를 해서 해독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뇌혈관 장벽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고혈당하고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는 제가 이제 1편, 2편, 3편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4편에서는 이 대사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나머지 원인에 대해서도 나중에 추후에 좀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의 뇌 신경세포에서는 결국 핵심적인 거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고 모양도 변성이 돼서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게 포도당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토콘드리아가 문제가 있어서 인슐린 저항성도 생기고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혈당도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나중에 이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고요. 이것도 한번 살짝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뭐냐? 그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런 세포 내 소기관인데 에너지를 생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활성산소를 만들기도 하고 제거하기도 하고 세포의 자가 사멸을 조절을 하고요. 칼슘 조절, 호르몬 조절, 세포의 염증 반응 조절을 하는 아주 그 우리 몸의 세포의 그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기관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치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면서 결국에는 뇌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는데요. 이 정상인 사람, 경도인지 장애, 그리고 알츠하이머병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치매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뇌 영상 이미지를 보면은 정상인 경우에는 포도당 대사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경도 인지 장애는 이제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치매인 경우에는 이렇게 포도당 대사가 확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쫄쫄 굶고 있는 거죠, 뇌세포가. 근데 반면에 이제 케톤 대사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 오늘 슬라이드 중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건데 정상하고 경도인지 장애하고 알츠하이머병에서 그 케톤 대사, 지방 대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잘 유지가 되고 그리고 오히려 케톤 대사가 좀 증가하는 양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포도당 대사가 정상으로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포도당을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케톤, 이 지방을 이용을 해서 뇌세포가 살아갈 수 있게끔 그거를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 치료,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슬라이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요.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치매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포도당은 이용을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뇌세포가 굶게 되는 거죠. 기능이 떨어지고. 그거에 비해서 케톤, 지방대사는 아직 끝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지방을 공급을 해줘가지고 뇌세포가 이렇게 에너지를 쓸 수 있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포도당 쪽에 그 음식 비중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지방 쪽으로 좋은 지방 쪽으로 음식 비중을 늘려가지고 뇌 세포가 지방을 이용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식단을 철저하게 바꿔주는 것이 결국에는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은 반복해서 뒤로 가기 해가지고 반복해서 보세요. 자, 그래서 포도당을 에너지로 못 쓰게 된 뇌 상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시 포도당을 쓰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그 기전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방을 사용해서 에너지로 이용하게 해야 하고 간이 지방을 분해해서 케톤을 형성을 하게 되고요. 간이 케톤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인슐린 농도가 낮아야 됩니다. 인슐린 농도가 높아버리면은 지방을 분해를 못하고 오히려 지방을 더 합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슐린 수치를 낮춰야 된다. 그게 핵심이고요. 인슐린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혈당을 낮춰야지 되겠죠.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는 뭐 운동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저탄수화물 식이를 해야 된다. 요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탄수화물 식이를 하면서 케톤을 잘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지방, 제일 핵심적인 게 MCT 오일이죠. 그것을 충분히 에너지 소스로 쓰는 그런 식사 패턴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과 치료의 핵심은 케톤을 에너지로 쓰게 만드는 식이요법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미세 혈액순환까지 좋아지게 하면 좋겠고요. 이것도 꼭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킬레이션, 항산화 치료를 하면 할 수 있고요. 또 중금속 같은 문제가 있는지 순, 납, 알루미늄 등등이 있으면은 이것도 빼내는 치료를 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호모시스테인, 혈관 독성 아미노산인 호모시스테인도 낮추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들을 우선순위로 매겨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외에도 몇 가지 치료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케톤을 에너지로 쓰게 하는 식이요법을 실천을 한다. 요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할 음식은 우리가 저탄수화물 식이를 해야 되잖아요. 저탄수화물 식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탄고지를 해야지 되겠죠. 근데 우선적으로 저탄수화물 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될 음식은 이런 음식입니다. 예. 탄수화물 폭탄들을 피해야 됩니다. 그렇죠? 밀가루 음식, 여러 가지 가공식품 중에서 특히나 밀가루 음식을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빵, 아까 이런 빵, 그 다음에 면, 그 다음에 이제 빵, 떡이죠, 떡. 떡도 이제 이게 한 두 개만 먹어도 혈당이 180, 200 가까이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떡 이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치매가 초기인 증상이 있거나 치매 환자들은 이런 음식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가급적 안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뭐 치매가 아닌 사람은 뭐 조금 먹을 수 있겠죠. 예, 치매 걱정이 없는 분들은. 하지만 그 치매 기억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요거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면류, 예, 그렇죠? 여러 가지 국수, 면, 잔치국수, 뭐 파스타, 우동 많죠? 예, 쫄면 등등 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순식간에 혈당을 올릴 수 있고요. 과일도 뭐 여기 이제 과당, 설탕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혈당을 많이 올리는 과일은 드시면 안 돼요. 추천하는 과일은 뭐 베리류, 블루베리나 이런 베리류, 그다음에 뭐 아보카도 뭐 요 정도 추천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는 솔직히 이제 치매가 걱정인 사람은 안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병원에 오면은 이 김밥 먹고 막 혈당이 200 넘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김밥이 이 단무지 쪽에 설탕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줄만 먹어도 막 200 가까이 넘어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치매가 걱정인 분들은 뭐 키토 김밥을 따로 드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달지 않은 그런 이제 키토 김밥을 만들어서 드시고 이렇게 단무지 달달한 김밥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설탕, 예, 설탕이 들어가 있는 음식. 찜닭 같은 경우에는 설탕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엄청 달잖아요. 그래서 이런 설탕 조심하셔야 됩니다. 설탕. 순식간에 올라가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뇌세포가 쫄쫄쫄 굶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액상과당이 들어가 있는 다양한 그 음료수들 있죠? 달달한 음료수들 그런 거 피하셔야 됩니다. 이거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 믹스 커피 있죠? 그것도 뭐 당분이 제법 들어있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그걸 막 10잔, 20잔씩 하게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치매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될 게 시럽 있죠? 시럽. 그 커피 마시는데 막 시럽 잔뜩 넣고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것도 액상과당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시럽제 먹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쌀밥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나중에 뭐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밥량 이렇게 쌀밥을 많이 드시면은 혈당이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적당히 드셔야 됩니다. 요거는 거의 뭐 한두 숟갈, 한 숟갈, 두 숟갈 정도만 드시고 나머지 다른 십자가 채소나 올리브오일, MCT 오일 등등으로 칼로리를 채워야지 이 쌀로 에너지를 많이 채우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뭐 현미밥은 괜찮겠지, 잡곡밥은 괜찮겠지 하는데 안 괜찮습니다. 요것도 많이 먹으면은 혈당 올라가고요. 현미도 백미에 비해서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낮을 뿐이지 최종적인 최고 혈당 수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 곡물도 상당히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음식이 혈당을 올리는지 한번 테스트를 하면서 자기한테 맞는 음식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바나나를 먹으면 혈당이 치솟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바나나 먹었는데 혈당이 오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체질이나 그 사람의 장 속에 있는 세균의 종류에 따라서 세균 상태에 따라서 혈당, 염증 반응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려면 또 한 20분 이상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은 다음번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탄고지 식이요법을 어떻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이 잠든 당신의 뇌를 깨워라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을 한번 보시면은 식이요법도 나와 있고 어떻게 하면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좀 치매나 이런 거에 인지기능장애, 뇌 건강에 관심 있는 분은 이 책을 꼭 사서 읽어보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식이요법이 있는데 이 식이요법에서 일부 조금 잘못되어 있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 의견하고는 상충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좀 추가해서 다음번 영상에서 식이요법을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하다고 중요한 슬라이드 있죠? 요겁니다. 요거 꼭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뇌가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치매가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결국에는 포도당을 뇌가 이용하지 못해서 굶어 죽게 되고 케톤 대사는 끝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포도당을 늘려가지고 뇌세포를 먹여 살리는 것보다 결국에는 케톤, 지방을 이용해서 뇌세포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고요. 왜 우리가 이제 저탄수화물 시기를 해야 되는지, 치매 예방을 위해서 치매 초기 환자나 치매 환자는 왜 저탄수화물 시기를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꼭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시간에는 그 식이요법에 대해서 자세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